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추석날이었는데요. 몸살기가 있어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이게 한 달 넘어가려면 이게 하루를 쉬면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이제 좀 느낍니다. 뭐 어제 또 30도 넘게 이렇게 좀 더운 데도 있었는데, 아무튼 계절은 이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체감은 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계절을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보내는 마음은 좀 아쉬움, 뭐 애잔함, 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지난 여름 폭염도 폭염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 같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가 나라 일이나 정치를 논한다는 거는 참 뭐 맞지 않는데, 그래도 텔레비 틀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또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요. 좀 잔인한 여름이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뒤엉킨 그런 안타까운 계절이었지 않나 이렇게 봐진다. 그래서 아쉬움보다는 미움, 분노, 이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이 구멍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월세나 공과금, 보험료 뭐 해서 이렇게 이제 거랬죠. 돈 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받을 돈은 늦게 오는 것 같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참 어렵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이, 로드맵 매장이 이제 참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체감으로 많이 느끼고, 이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이런 가게도 참 어려움 많이 겪어요.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상당히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가 2000년도부터 한 20년 넘게 이렇게 시행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 물류 시스템도 굉장히 이렇게 발달을 했죠. 발달을 해서 택배가 바로 오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배송? 로켓? 이렇게 막 쏘면 바로 오는 로켓 배송?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작은 가게가 경쟁을 한다는 게 참 어렵죠. 뭐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제품은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일괄 구매를 한 번에 하면 좀 싸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재고를 쌓아둔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현금 회전율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쌓아둘 정도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도 뭐 세수가 부족해서 작년도 56조 세수 부족해서 지방교부금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18조 6천억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잖아요. 불용이라는 게 안 쓰는 거.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어디에 안 썼냐? 안 쓴 내역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 약자나 정말 소외계층,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그 사각지대에 이렇게 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이런 지원금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불용이 발생하면 이거는 사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용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좀 밝히는 게 맞지 않냐. 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운영은. 재정을 세수가 없으니까 안 내려보내야 되니까 알아서 그냥 쓰지 마. 이거는 법에도 사실 위반되거든요.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모질라면. 근데 추경 자체를 안 하잖아요. 긴축 재정이다, 건전 재정이다. 그래서 감세 정책을 한다라는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추경 자체를 하진 않죠. 근데 그것도 사실 나라 살림 좀 약간 유연하게 가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물기를 좀 터주고 물길이 너무 세면 조금 막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고지식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참 그 관공서가 어려우면 이런 지역에 있는 가게들도 상당히 영향이 또 있어요. 볼펜 한 자루라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사실 2월 달부터 전공의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사직 처리가 뭐 87% 이상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대치 국면에 있고 그 모 경제학자분 말씀 이름 알려드리면 알만하신 분인데 어젠가 응급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응급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2월 달에 전공의가 나가고 3월 달부터 3, 4, 5, 6, 4개월 동안 응급실 이용 감소가 28% 정도 됐어요. 28%.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참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불필요한 응급실을 이제 국민들이 하지 않는 거다. 해석이나 접근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그분은 경제학 박사예요. 저는 사실 뭐,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28%가 줄었다는 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을 감소한 거냐, 아니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기회를 상실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얘기가 없는 거죠. 정말 이용해야 될 상황에 이용을 하지 못한 프로테이지 수, 이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28%가 줄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이제 가슴 아픈 게 있느냐. 정말 스산한 밤거리를 20번, 30번 전화해 가면서 뺑뺑이 응급실 찾아서
가셨던 분들, 못 가셨던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28% 안에 국민의 생명이 희생당한 프로가 있다는 거지, 그 안에. 그러면 그 감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이 죽었는데 그 기회가 안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월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 이렇게 많이 배우신 경제학자분들도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지. 국민의 희생이 포함된 응급실의 이용 감수, 그거에 대한 해석 참 속상하더라고요. 앞으로 금액을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줄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못 가니까. 한 번 가는데 그래 자부담 90% 하면 어떻게 가요?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도 버거운데 지금. 그럼 응급실은 이제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시행령을 또 한다잖아요. 시행령을. 응급실 그 보건법이라고 시행령으로 응급실 뭐 폭력, 음주, 또 사람이 의사가 없었을 때 치료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면책, 그런 거는 당연히 동의하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시행령으로 또 이렇게 응급실 그 대책법을 시행령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어느 정도 또 맞추는 부분이 있어야죠. 일방적으로 국민이 맞춰야 되는 체제면 그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사실 합의가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합의. 이 사회적 합의를 하게 해주는 게 정치 아니에요? 마중물인 거죠. 마중물. 이 풀리지 않는 곳에 바가지로 물 한번 넣었을 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그게 정치가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물이 안 나오게 수도꼭지 꽉 틀어막는. 뭐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지난 여름은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쿠팡도 플랫폼 기업 아니에요? 위메프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6만 명, 10만 명 아님에다가 한 규모는 2조 원 정도가 문제가 돼서 연쇄 도산까지 가는 상황인데, 쿠팡도 사실 안내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마존도 처음 시작할 때 8년 적자를 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한 다국적 기업이 됐는데, 우리나라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투자를 50% 이상 계속 해왔잖아요. 어려울 때 뭐 2조 5천억 해주고 적자 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원 넘게 아마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이 8년인가 9년 적자를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 당시 수익률이 0.013%였어요. 10만 원 팔면 130원 남는 거야. 그게 0.013%면 10만 원 팔면 130원이죠. 1,300원이 아니라 13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 적자가 안 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택배를 운영하니까. 그 택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1년 임금이 1조 원 정도 됐으니까. 아웃소싱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러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사이즈 커지고 코로나 때 이제 흑자로 이게 조금 돌아섰죠. 옛날 적자난 거에 생각하면 연결재무제표 하면 아마 아직도 적자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설비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라 재고가 많다 보니까 알리나 쉐무, 시인, 테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로 물량을 직구로 이렇게 또 물량을 뿌리는 상황이라 굉장히 더 심한 상황이 됐죠. 근데 사실 아직 중국은 4억 명이라고 하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임금차가 아직도 저임금 4억 명의 저임금의 노동자가 있다. 그래서 저가의 상품을 이게 아직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 중국에다 왜 제2 공장을 짓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쿠팡도 어떻게 보면 과연 한국 기업이냐, 쿠팡이.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자회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이버, 뭐 신세계 지마켓.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1등은 큰 돈 벌고 2등은 조금 수익 나고 3등은 유지 4등부터는 적자예요. 어떤 업종도 그린 거야. 이 플랫폼 시장도 그래요. 저희 같은 구멍가게도 똑같아요. 저희 지역에 이런 오피스점이 한 7곳, 대형도 좀 한 3, 4곳 되는데 세 번째까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하는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참 직업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요번 추석 겪으면서 추석 지나면 택시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한 3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택시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투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고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손님들이 이렇게 소비를 이게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소비가 이제 실종된 거예요. 더군다나 저 같은 이런 오피스 제품은 이게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볼펜 쓰던 거 쓰면 되는 거니까 꼭 사서 쓸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의식주 관련된 거 먹는 거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고
입는 것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계절이 가네요. 소나기가 오네. 동영상 그동안 이렇게 올리면서 시화전 형태로 제가 페이스북을 한 1년 2개월 했는데 한 순금촛대라는 제목으로 500개의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쇼트나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려봤는데 제가 뭐 셀럽업도 아니고 시골에 조그마한 문구점 아저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살아가는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제 풍요의 계절 가을이 돌아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조금 회복돼서 조금 운신의 폭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족들 뭐 다 이렇게 건강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저희 여기 옥천도 지방 소멸 예정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5만 이하로 내려와서 지역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는 일단 의료 대란이 이렇게 대화로서 생태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국가에서 의료 생태계라고 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을 확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 허리를 잘라버렸으니 생태계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어떤 생태계라도 가운데를 그냥 쑥떡 잘라버리면 그 나무나 생태계가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정부 너무 단세포적이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대안 없이 그렇게 쑥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래? 그런 거나 또 정부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가요. 하는 정책, 또 하는 행위, 또 국민을 대하는 태도, 또 그 지도자로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신뢰가 잘 안 가요.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신뢰를 좀 했었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 이렇게 휘두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라도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서 이렇게 하나씩 풀려나가는 그런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넋두리 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해요.